자, 안녕하세요. 그 레퍼럴 변경법, 그 바이비트 가입부터 KYC 이동, KYC 이동해서 새로운 바이비트 계정을 만들어서 KYC 이동해서 레퍼럴 변경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하시려는 분들이 우리 채널 내에서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그 레퍼럴 가입해서 그 디스코드 등업 신청해가지고 안에 있는 자료들 좀 받아보시려고 그 지인들이 이제 맛배기로 조금씩 보여주고 자랑을 좀 하셨나봐요. 그리고 이제 안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물어서 이제 채널을 찾아와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의가 너무 많아지니까 뭐 예전에 영상 대충 찍은 거로 보고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렵대. 그래서 이거 만들게 됐는데, 일단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레퍼럴 변경해서 제 디스코드 등업 신청을 해서 레퍼럴 하신 분들만 제가 받기 때문에 등업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자료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수익. 결국엔 여러분들의 그 이익이 나기 때문에 선물 거래하면서 이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그런 거니까는 아무튼 제가 요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분들 이제 우리 채널에 그 디코 가입하실 분들만 보실 거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쓸 건 아니고, 자 이게 알려드리면은 레퍼럴 변경 후에 디스코드 등업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등업 신청하실 때 그 UID랑 뭐 이메일만 알려주시면 되고, 그럼 확인해서 등업을 해드려요.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 영상 하단에 설명을 보시면 돼요. 그 등업 디스코드 등업 신청하는 거랑 디스코드 가입하는 거는. 그리고 등업은 매월 말 활동량과 실거래 확인 그리고 진정성 확인 후 등업 시켜드리고, 뭐 댓글이라든지 뭐 거래를 진짜 하는지 그냥 거짓말로 하고 막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등급별로 이제 제가 쭉쭉 올려드리거든요. 한 달마다 체크를 해서. 익스큐셔너라고 저기 매니저 있는데 매니저가 알아서 올릴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별로 실시간 거래량 알림, 비트 청산 맵, 비트 히팅 맵, 이더 청산 맵, 이더 히팅 맵, 11개 거래소 오픈 인터레스트 등등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대비적인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번 가입돼서 보다 보면은 뭐 다른데 뭐 레퍼럴 해서 뭐 대회 참가하고 뭐 이럴 생각은 안 날 거예요. 내가 돈 벌고 말지. 이거 복리로 돈을 따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레퍼럴 가입해 주시고 채널에 도움 주신 분들 중에 엄선해서 등업을 해드려요. 그리고 자료 유출 시에 서비스 한 달 정지 예정이고요. 뭐 1개월 이상 잠수 회원 및 미활동 유저는 보안상 관리 차원 휴면 처리하고 추후에 활동을 다시 재개하면은 바로 등업 신청해드리고 등업해드리고 그 다음에 올려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또 깐깐하게는 안 봐요. 저도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레퍼럴 변경하신다 하시더라도 바로 혜택은 못 보세요. 네. 뭐 그냥 뭐 가입만 하시면 뭐 대회 뭐 참가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 엄청 가려서 받아요. 등업 신청 주고도 지금 2달째 아예 그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봅니다, 제가. 익서큐서너가 진짜 잔악괴예요, 걔가. 그래서 다 봅니다. 다 보고 댓글 많이 댓글도 달아주는지 보고 활동량도 보고 실시간 그 들어와서 가끔씩 채팅도 치는지도 보고 그런 거 다 보거든요. 그리고 시드가 너무 작거나 막 그런다고 너무 그렇게 실망해하지. 물론 시드가 크면은 익스큐서는 잔악계니까 도움이 되겠지만은 시드 작으신 분들도 등업되신 분들 많아요. 아실 거예요. 제가 거짓말 아니라는 거. 아무튼 그렇고 본격적으로 이제 요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앞에다 서론이 좀 길었던 거는 이거 보실 분들은 다 저게 중요하잖아. 저 앞에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건 그냥 과정일 뿐이지. 자, 보겠습니다. 이게 KYC 이동하는 건데, 자, 이제 첫 번째 핸드폰으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이메일, 새로운 이메일로 가입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동 전에 이제 준비사항이 있고, 바이비트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 레퍼럴로 가입하는 게. 이게 잘못되면은 큰일 나죠. 왜냐면 KYC 변경이 되면은 180일 동안 변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KYC 이동 전에 준비사항이 있고, 요거는 좀 무시하셔도 되긴 해요. 그리고 데스크탑과 핸드폰을 두 개를 준비한 이유가, 얘가 얼굴 인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인증을 하거나 OTP 인증을 해요. 랜덤이야. 근데 얼굴 인증을 할 때가 많대요. 그래서 데스크탑에 캠이 없거나 캠이 고장 났거나 이러면은 핸드폰으로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핸드폰 인증도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봅시다. 트래블 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돈 땄는데 업비트로 그 현금 출금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원큐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이게 트래블 룰 설명을 드릴 건데, 트래블 룰이 KYC 인증이에요. 자, 봅시다. 이 이름이랑 생년월일, 이메일이 바이비트랑 업비트랑 등록되어 있는 게 같으면은 KYC가 통과가 됩니다. 송금이 가능해요. 그리고 핸드폰은 없어도 돼요. 바이비트 핸드폰 그 입력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바이비트한테. 왜냐? 명의 체크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해외 거래소는 이 명의자의 해외 이거를 체크를 못해요. 근데 업비트는 핸드폰이 필수예요. 근데 여기가 핸드폰 번호가 없고 여기는 핸드폰 번호가 있다? 이러면 두 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비트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해놨는데 업비트랑 다르다? 그러면은 비교를 해서 다른 계정으로 인식해서 송금이 안 됩니다. 트래블 룰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를 일단 비워두세요. 물론 업비트에 있는 핸드폰 변경하고 여기는 핸드폰 변경해가지고 일치시키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핸드폰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 핸드폰 하나일 거 아니야. 업비트는 본인 인증을 하잖아. 명의가 하나의 핸드폰을 쓰시기 때문에 이거 변경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세요. 이거는 일단 둬. 내가 나중에 변경하는 법을 알려줄게. KYC 다 이전한 다음에 핸드폰을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안 옮겨져요, 이게. 자,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이비트를 가입을 해야겠죠. 저희 그 영상 업로드 하면은 항상 그 하단에 이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야 돼.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밑에 코드 37560 요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뜨는지. 이게 뜨면은 여기에다가 이메일 새로운 걸 넣고 비밀번호하고 여기다 가입하시면 이제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날라오고 치시면 가입이 끝납니다. 그리고 로그 아웃 하세요. 로그 아웃. 그리고 KYC 이동 전에 준비사항입니다. 자, KYC가 이동이 되면은 24시간 동안 출금이랑 다 제한돼요. 24시간 동안. 그래서 이동 전에 자금을 옮겨야 돼요. 바로 쓰려면. 그러니까 내가 그 계정으로 뭔가 바로 나는 매매를 하고 싶다. 그 계정으로. 그러면은 24시간 걸리는 걸 나는 짜증나서 못 참는다. 그럼 미리 옮겨놔야 되고, 아니다. 일단 옮겨놓고 확인한 다음에 확인할 거 다 확인한 다음에 옮겨서 쓰겠다. 그러면 24시간 기다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24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24시간만 기다리면은 둘 다 되거든요. KYC 이전 시키고 24시간 기다리면 다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문제가 뭐 좀 나더라도 24시간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리고 데스크탑으로 변경하기. 자, 이게 데스크탑으로 변경하려면 저게 있어야 돼요. 캠이 있어야 돼요. 예, KYC가 인증되어 있는 그 계정으로 접속을 합니다. 아까 그 새로운 계정은 로그아웃 하라고 했죠. 기존에 쓰던 KYC가 인증이 이미 돼 있는 옮길 거, 내가 이걸 옮길 거 계정을 로그인을 해요. 그러면 인증이 이미 돼 있죠. 이게 인증이 다 돼 있는 계정이니까. 인증이 다 돼 있는 계정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누릅니다. 빨간 박스 누르면은 이게 떠요. 그럼 이거 눌러요.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굴 인증을 하라고 하거나 OTP 인증을 하라고 해요. OTP 인증하면 OTP 치면 되는 거고, 얼굴 인증을 하라 그러면 캠이 떠요. 그러면 캠에다가 얼굴을 들이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면은 내가 준비가 됐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은 얼굴 인증이 됩니다.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얼굴 인증이 되고 약관 내용이 뜨는데, 이걸 누르고 그냥 컨티뉴 누르시면 돼요.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약관 내용에 이게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KYC 인증하면은 이동하면은 180일간 이동을 다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새로 가입한 그 계정이 레퍼럴이 제 건지 꼭 확인을 해야겠죠. 그죠? 그게 만약에 다른 거면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확인받고 싶으면은, 물론 저거까지 다 확인하고 가입했으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확인을 2차로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실시간 채팅에서 상담사한테 코드가 이 번호로 가입이 잘 됐는지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제 디스코드 그 등업 신청을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그쪽 등업 신청을 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내가 이거를 옮길 계정인데 여기에 UID를 알려주시고 레퍼럴 코드가 들어갔는지 확인해달라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은 그때 옮기셔도 돼요. 그러니까 확인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옮겨놨는데 다른 코드로 들어갔다. 그럼 180일간 여러분들과 저는 아웃입니다. 그리고 KYC를 이동받을 계정은 KYC 인증이 되지 않아야 돼요. 완전 새거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동 후 24시간은 계좌 출금이 제한됩니다. 둘 다. 트레이딩은 돼요. 그리고 KYC가 이동하면 기존 계정의 인증 정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뭐 이벤트 참여했거나 뭐 했거나 이런 거는 다 이제 수령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걸 클릭하고 넘어가면은 이메일을 입력하거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KYC 이동 받을 계정에 이메일이나 핸드폰을 입력하라고 뜨는데, 핸드폰을 입력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핸드폰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핸드폰으로 가입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메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메일을 누르고 이메일을 입력해주고 컨티뉴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메일로 저기 인증번호가 날라와요. 아까 입력했던 그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날라오면은 이제 인증번호를 쭈르륵 치면 되겠죠. 치면 KYC가 이동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렇게 뜨던 화면이 이동 후에는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새로 가입한 계정에 들어가 보면 KYC 인증이 이동이 돼 있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동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에서 캠이 없다. 아니면 캠을 하는데 뭔가 에러가 났거나 고장이 났다. 그냥 핸드폰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핸드폰으로 로그인해요. 이걸 눌러요. 인증돼 있는 계정 이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이거 누릅니다. 그 다음에 얼굴 인증이 뜨면은 이걸 누르면 돼요. OTP 뜨면 요거 치고 넘어가면 되고, 이걸 누르면은 이제 얼굴 인증이 이렇게 뜨는데 얼굴을 여기다 대면 돼요. 얼굴 인증. 얼굴 인증이 되면은 이제 요게 뜨고 컨티뉴 눌러주고 이메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올 거고 여기다가 인증번호 치시면 완료됩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KYC가 이동이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돼 있던 계정이 요렇게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새로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 해보시면은 인증이 완료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24시간 후에는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출금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가능해지고, 핸드폰 번호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로 돌아와서 핸드폰 번호, 이 업비트에 우리가 번호를 입력을 했고 바이비트에도 이 핸드폰 번호랑 똑같은 거를 옛날 계정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이비트는 본인 인증을 안 하고 업비트는 본인 인증을 해요. 그러면 이건 자기 핸드폰 번호잖아. 그러면 바이비트에다가 내 본인 핸드폰을 집어넣고 싶은데 안 집어넣어도 되지만 난 꼭 집어넣고 싶어. 내 핸드폰도 꼭 집어넣을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 계정에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본인 인증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핸드폰 번호 있죠. 엄마, 뭐 아빠, 뭐 할아버지, 동생, 뭐 친구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친구는 할 수도 있잖아.
친구는 뭐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명의 말고 다른 명의가 됐든 무슨 명의가 됐든 내 세컨폰이 됐든 그걸로 인증을 하세요. 변경을 하세요. 변경을 하게 되면 옛날에 내 본인 인증으로 된 그 핸드폰 번호 바이비트에 돼 있던 그 번호가 변경이 돼요. 명의가 달라도 돼요. 변경이 되면서 그 번호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은 새로 가입한 바이비트 계정에서 그 자기 본인 명의 계정이 그 핸드폰이죠. 그 핸드폰을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면은 그건 입력이 됩니다. 왜냐면 날아갔기 때문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날아갔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해주면 되고, 옛날 계정을 핸드폰 번호 그대로 들고 있는 채로 삭제를 하면 안 됩니다. 삭제하면은 이제 그 번호는 이제 변경이 불가능해서 기록에 다 남아가지고 가입이 안 돼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삭제는 하지 마세요. 삭제는 하면 안 되고 변경을 해야 돼. 핸드폰 번호를 변경을 해서 날린 다음에 새로운 계정에다 그 핸드폰 번호를 입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업비트에 있는 핸드폰 번호와 바이비트의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되고, 새로 만든 바이비트 이메일과 업비트 이메일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KYC 인증이 넘어간 뒤에는 업비트에 있는 이메일도 바꿔줘야겠죠. 이메일을 바꿔줘야 돼요. 업비트에는 새로 만든 바이비트 계정으로 KYC 인증이 된 그 계정으로 업비트의 그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일치시켜줘야 된다. 핸드폰 번호를 바이비트를 입력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입력을 했으면 핸드폰 번호도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이메일은 꼭 일치시켜줘야 되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는 다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었네요. 네. 아무튼 뭐 등업 빨리 안 된다고 좀 그렇게 막 서운해 하지 마시고, 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익스큐션도 좀 까다롭고 방심이 좀 까다로우니까 등업이 되면은 정말 편안해요. 편안하니까 뭐 좀 기다려서 등업 받으시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힘들다는 거는 앞으로 점점 들어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좀 이익을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보셔가지고 그분들이 자꾸 신규를 받는 걸 원치 않아 해. 예. 자기가 뭐 시드가 얼만데 내가 하루에 거래를 얼마를 하고 뭐 이런 사람 100명 받는 것보다 나 한 명이 낫지 않냐, 나한테 이 정도의 발언권도 없느냐 하면서 저를 압박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시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한테 그런 압박을 더 할 거예요. 왜냐? 다 같이 롱 타면은 수익이 주니까. 다 같이 숏 타면 내려갈 것도 안 내려가니까. 아니, 다 같이 숏 타면은 내려갈 것도 안 내려가니까. 그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거든요. 이 시장은 다 같이 돈 딸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선물 거래, 모든 비트가 됐든 나스닥이 됐든 모든 선물 거래는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청산맵을 보는 이유도, 누군가 청산맵 왜 봅니까? 누군가 청산을 당해야 내가 이익을 보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손해를 극심하게 봐야 그 반대로 내가 이익을 엄청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 손해 봐야 된다고. 그 누군가가 누가 손해를 볼 거야 도대체? 누가?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자꾸 폐쇄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폐쇄적으로. 폐쇄적인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뭐 지수라든지 조금 너무 치트키스러운 것들은 좀 우리만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보안도 잘 지켜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돈 따야 되니까. 다른 사람 소개를 안 해요. 왜 소개해? 난 이미 디스코드 등업돼서 자료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왜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소개해야 돼? 소개 안 하죠. 절대 소개 안 합니다. 점점 자기가 자리를 잡아갈수록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 유튜버, 당신은 왜 이걸 하느냐? 좀 벌만큼 많이 벌었어요.
난 더 안 벌어도 돼요. 예. 이거 뭐 죽을 때 다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농담입니다. 농담. 예, 저도 벌어야 돼요. 아무튼 저도 벌어야 돼요. 예, 농담입니다. 너무 진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지금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이 그렇게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등업이 힘들어질 거예요. 들어오실 때 들어오실 수 있을 때 들어오세요. 저도 레퍼럴 주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오래 계셨고 거래도 많이 하시지. 거래량이 일단 커. 그냥 시드가 커요. 시드가 엄청 커요. 그냥 잠깐 들어와서 뭐 대회 조금 했다가 나가고 뭐 다른 계정 뭐 했다가 또 나가고 뭐 이벤트 하면 저기 참여했다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꾸준하고 커요. 그리고 저도 뭐 뭘 이렇게 이벤트를 열어서 여러 명 뭐 단타성 고배 단타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뭐 뭐 막 갈아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막 거래량 대회 열고 뭐 배율 대회 열어가지고 고배 강제성 뭐 이런 거 하게 하고 막 그럼 반드시 청산당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고배를 강제로 하게 되니까. 그 대회 1등을 뭐 할 수 있어도 내가 봤을 때는 손해가 난단 말이야. 1등 상금을 타도. 그러면 계속 고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이 고배의 맛을 들이게 되면은 헤어나오지 못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같이 갈 사람들이거든. 그냥. 왜냐면 좀 정보도 좀 공유하면서 그분들이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을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이거나 아직 가입 안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갈수록 등업은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이야 뭐 한 달 보고 그냥 해드리고 막 이러지만은 나중에는 2달이 될지 뭐가 될지 몰라요. 지금은 뭐 유튜브 올라가면 그냥 계속 올라가고 뭐 하지만은 지금 뭐 지수도 디스코드로 해달라 지수 내는 거라든지 뭐 저기 유튜브에다가 무료로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 자료를 좀 폐쇄적으로 해달라는 말씀도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실시간 채팅으로도 많이 듣고. 아마 근데 결국에는 그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같이 피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멤버들도 점점 저기 뭐야 뭔가 이제 스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기면 이제 다 이제 걸러내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조만간 좀 뭐 지금 당장 오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돈을 딸 수가 없으니까. 특히 우리가 다 저배로 하는데 뭐 우리 정보를 보고 뭔가 고배로 한다든지 이러면 얄미울 수밖에 없죠. 밉죠. 밉긴 하죠. 왜냐면 그럼 손해거든. 더 올라갈 거 못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걔가 고배로 해서 돈 따는 것도 보기 싫거든요. 그런 복잡한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외국에도 선물 잘하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 유튜버도 뭐 3년 하고 못했어요. 왜냐면 아예 그냥 그들만의 그걸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를 안 하고 그들이 그냥 회원제로 운영을 해버리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지금도 운영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고 계속 엄선해서 지금 그렇게 회원제로 하고 있는 사기 리딩방이 아니라 진짜 리딩방인 거지. 그래서 못 버텨요 그거를. 유튜브 수익을 떠나서 그거에 상회하는 거를 유저들이 제시를 하기 때문에 다들 공룡이 돼버렸는데 그 상회하는 걸 제시하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오래 지속을 못 하더라고. 공개되는 걸 원하질 않아. 하여튼 제가 딱 두 번 봤어요. 두 사람 그렇게 되는 거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도 들어가 있죠. 옛날부터 했으니까. 저 들어가 있는데 여지껏 운영하고 있어요. 뭐 5년 뭐 6년 막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 그렇게 아무도 그 방에 못 들어와. 그들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참 그래요. 거기가 그 동네가 그렇더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점점 우리도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저도 뭐 어느 정도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전에 그 예시가 그러니까 나도 결국에는 저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 그 사람들도 영원히 하려고 그랬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는 결국에는 모두가 바라는 방향과 자신의 이익까지 포함해서 결국에는 그쪽으로 선택을 하더라고. 사람을 계속 꼬시니까. 돈으로 꼬시니까. 돈으로 꼬시고 또 그들이 또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유튜브를 계속 하더라도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섭리인 것 같아. 필연인 것 같아. 유튜브를 계속 하더라도 필연 사항인 것 같아서 한번 해봅시다. 예, 해봅시다.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지.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릴게요. 영상 너무 길었네요. 변경 잘 하시고 해봅시다 이걸.